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BOE, 아이폰 13의 OLED 공급 모델, 애플, 삼성, LG OLED만 사용, 삼성 ASI, 전세계 스마트폰용 DDI 시장 절반 이상 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BOE가 아이폰 13 패널의 공급사에서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에 대해서 이게 수리용으로만 지금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아이폰 13의 패널 공급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 BOE가 탈락을 하고 삼성과 LG의 OLED만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애플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LG OLED만 선택한 아이폰 13입니다. 결국은 애플이 BOE를 내치고 지금 삼성과 LG의 OLED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해 아이폰 공급망에 첫 진입한 BOE는 아직 납품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결국은 아이폰 13에 대해서 내쳐지게 된 것이죠. 이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지금 추격은 거세긴 하지만 국내 기술의 그 우수성 때문에 여전히 애플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LG와 삼성의 OLED입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올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에 플렉스블 OLED를 공급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13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시리즈와 같이 프로가 2종, 일반이 2종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30, 이 두 가지 일반 2종, 그리고 프로 2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준으로는 프로는 6.7인치와 6.1인치, 일반형은 6.1인치와 5.4인치 모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프로 모델과 같은 경우는 6.7인치와 6.1인치인데 이 플렉스블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지금 독점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형인 6.1인치와 5.4인치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은 나눠서 갔죠. 말하자면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과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눠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공급 물량, 출시 1년 동안 삼성 디스플레이는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예정이고, LG 디스플레이는 5천만 대 분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7년 아이폰의 첫 번째 OLED 탑재 모델인 아이폰 X로부터 메인 디스플레이 공급사의 역할을 맡았죠. 그 후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수주한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 때부터 2천만 대로 계속 느는 추세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것은 중국의 BOE가 여기에 투입이 될 것이냐, 투입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BOE는 아이폰 13용 패널의 공급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BOE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아이폰 공급망에 처음 진입, 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를 긴장을 시켰습니다. 특히 저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으로서는 대항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다라는 거죠. BOE의 애플 공급, 그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중국 디스플레이 기술이 어느 정도는 발전을 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아이폰 OLED의 공급을 이제는 주도를 하면서, 아이폰 13이죠. 주도를 하면서 당분간 기술 격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신형 아이폰은 통상적으로 10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생산 일정상 부품 소재는 2분기부터 양산이 되고 3분기에 본격적으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준비가 되죠. 그리고 5월에는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OLED, 카메라, 배터리 등 부품 소재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BOE가 향후 아이폰 30 패널을 공급을 시도하고 실제로 성사가 되더라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소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BOE가
이번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 차이 때문이에요. 애플은 아이폰 13 전 모델에 처음으로 터치 일체의 OLED 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치 일체 OLED와 같은 경우는 터치 기능을 OLED 패널에 내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터치 센서가 부착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두 개 모델의 터치 OLED를 그리고 아이폰 13에는 전체 4개 모델로 확대를 했지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충족을 시켰다라는 건데 비오웨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했죠. 결국은 기술력 차이 때문에 이것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2와 같은 경우는 터치 일체 OLED는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만 공급을 했죠. 그런데 이번 차기 모델 물량 확대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도 공급사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만 이게 그 터치 일체 OLED를 이쪽에서 사용을 했는데 오로지 삼성 디스플레이만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30 전 제품 4가지 품목인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그리고 프로 맥스 이 모두가 터치 일체 OLED 패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지만 BOE는 이 기술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3 프로용 OLED 두 종을 단독 수주한 이유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차이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애플은 아이폰 13 프로의 두 종을 주사율 120Hz를 지원하는 OLED를 탑재를 기획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사율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주사율은 120Hz. 이 프로와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사율이라는 것은 1초 동안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프레임 수예요. 그래서 주사율의 이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동적인 화면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겠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저전력 디스플레이 구동 기술은 필수입니다. 이에 아이폰 13 프로 OLED 패널에는 저온 다결정 산화물인 LTPO, 방막 트랜지스터 TFT가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LTPO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지금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만 단독으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나온 갤럭시 노트 12에서 LTPO OLED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먼저 내놓은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 때문에 애플도 이 전력을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겠죠. BOE는 터치 일체나 그리고 LTPO와 같은 기술이 있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국이 한국 OLED를 추격을 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에서는 아직 국내 업체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풀이를 하고 있죠. 특별히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대를 판매하는 인기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의 공급을 맡으면서 특별히 이번 13에 대해서 OLED의 공급을 맡으면서 이와 더불어 국내 소재와 부품 업계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부품 업계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공급을 통해서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실리콘웍스는 각각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H는 디스플레이 회로 기판,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소재를 각각 납품하는
애플 올레드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공급함을 통해서 이 올레드 소재나 그리고 올레드용 RF PCB나 지금 올레드 패널과 같은 이 전체 내용인 서플라이드 체인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아직 고객사들의 내용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것들을 되게 비밀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애플의 입장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 LSI가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DDI를 절반 이상 차지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를 지금 점유율 자체가 한 90%, 80%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이후로 삼성 LSI가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DDI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폰용 OLED DDI를 휩쓸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 시장의 85%를 국내 업체들이 쓸어 담는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지금 삼성 LSI가 이게 OLED DDI거든요. OLED. 특히 스마트폰용 OLED DDI 점유율인데 지금 삼성 LSI가 52%, 그리고 레이디움, 그리고 매그나칩.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이겁니다. 매그나칩이에요. 절대로 중국 업체에 판매가 되면 안 되는 업체예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OLED 기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팹립스 업체들의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인 DDI 시장에서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 중에서 삼성전자 LSI 사업부는 지금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 자체도 옴디아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 이 옴디아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이게 2020년도 거예요. 지난해 스마트폰용 OLED DDI 시장에서 삼성 LSI 사업부가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위는 한국의 매그나칩 24%, 3위는 한국의 실리콘웍스, 지금 LX 그룹으로 넘어갔죠. 원래는 LG의 반개 회사예요. 그래서 LG에 거의 전적으로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웍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실리콘웍스와 같은 경우는 7%, 대만의 레이디움이 6%, 한국의 아나페스가 2% 순으로 지금 척척척척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디움과 같은 경우는 대만 회사인데 여기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특히 국내 업체들이 스마트폰용 OLED DDI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로 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 LSI나 매그나칩, 아나페스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DDI를 공급하고 있고 실리콘웍스는 LG 디스플레이의 DDI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유일한 TV용 OLED 생산 업체이죠. 레이디움은 중국의 OLED 업체에게 지금 DDI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매그나칩이 판매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매그나칩이 이게 판매가 되면 중국 업체로의 기술이 다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공급업체이기 때문이죠.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 DDI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와 같은 경우는 대만의 노바텍 24.1%, 하이맥스 14.2%가 지금 1, 2위를 차지했고 국내 업체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리콘웍스가 각각 14.2%를 차지하면서 공동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어서 레이디움과 PT파워 같은 대만 업체가 5, 6위를 차지했는데 9.1%, 8.1% 순입니다. 지금 현재
커져가는 중국 DDI 공급업체죠. 지금 중국의 DDI 공급업체들이 점유율이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치본과 S1의 점유율이 각각 3.2% 그리고 2%를 차지했죠. 이렇듯 패널 구조가 지금 변화를 하면서 LCD에서 OLED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변화를 하면서 중국의 패널 제조사 역시 이것에 발맞추어서 지금 역할이 커지고 있죠. 중국에서도 OLED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특별히 스마트폰용 OLED에 지금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OLED 패널의 시장 진출과 발맞추어서 중국에서의 OLED DDI 시장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하나,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매그나 칩이 만약 이 중국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스마트폰용 DDI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물론 BOE가 상당히 수준을 줄이면서 격차를 줄이면서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아까 그 애플의 공급사의 배제 이런 것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의 OLED의 실력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의 OLED DDI 업체들마저도 성장률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OLED의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중국 업체의 입장으로서도 매그나 칩은 상당히 매력있는 매물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해 옴니비전이 시냅틱스 OLED TDDI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칩업은 지난 11월 달에 샤오미의 TDI 공급을 시작을 했고 올해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특별히 TDDI와 같은 경우는 터치 DDI인데요. 이것이 새롭게 신기술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생산량은 더욱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뷰트릭스와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OLED용 드라이버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DDI 출하량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80억 7천만 개에서 4%가 증가한 84억 개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TV, 노트북, 태블릿 등 수요가 올해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죠. 전체 DDI 시장에서 노트북용 DDI 점유율은 지난해 14%에서 1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용 OLED 채택 비중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올해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5억 8,050만 개대로 전년 대비 28%나 늘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OLED 자체가 이전에 LCD OLED에서 지금 저가 리지드 OLED로 넘어가는 이러한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LCD 패널의 출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DDI의 생산량이 줄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향을 받은 지금 이 상황에서 OLED로의 전환은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반면 DDI는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는 8인치 웨이퍼 팹의 부족 현상 때문인데요. 특히 8인치 웨이퍼 팹과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CMOS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 전력 반도체인 PMIC 위주로 할당됨에 따라서 DDI는 용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DDI 가격은 상반기 대비 20에서 30% 인상이 되었고 올해 노바텍, UMC 등 파운드리 업계는 또다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이고 이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 가격을 또한 스마트폰 가격의 상승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아이폰용 OLED 패널이 BOE가 제외가 되었다.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공급망 라인에서 탈퇴가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삼성 LSI,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LSI용 OLED용 DDI가 85%나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매그나 칩이 지금 24%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매그나 칩은 절대 중국 회사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